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4강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록이 뭘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중개업 역사를 보면 신고했다가 1961년 신고했다가 그다음에 1983년 이후로 이제 허가로 바뀌거든요. 허가했다가 1997년 등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허가하고 등록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은 허가보다 약간 완화시키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관청 행정처분에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 하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그 요건을 심사에 적합한 경우, 자, 법규상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이 지문이 있잖아요. 자,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중개업을 하지 말란 소리거든요. 일반인들은 중개업을 하지 말고 이 등록을 받은 사람만 중개업을 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하게 된 것을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하지 못하게 한 걸 해제한다,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등록을 한 사람은 금지를 풀어줘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이 등록입니다. 그래서 허가보다 약간 완화시키는 형태가 등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학문상 성질로 보면 허가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은 허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 성격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허가보다 약간 완화시키는 형태가 등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개념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개설 등록, 이 등록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때 이 등록이 뭘까? 이것을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그러니까 금지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하게 한 것을 등록한 사람만 풀어줘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등록이다. 이것은 성질상 허가 성질을 갖고 있다. 순수 허가는 아니지만 허가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록 절차.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고 나서 중개업을 할 때 이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 이 절차, 그러니까 이것은 흐름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흐름을 알아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흐름을 알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해야 돼요.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겠죠. 이걸 구비를 해서 그 다음에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이 들어갑니다. 신청을 해요. 등록 관청은 좀 이따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다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구비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관청에서 검토를 하게 돼요. 구비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자,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고, 이제 등록이 됐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 통지는 이제 뭐 구술로 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서면화 시켜서 이렇게 통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보험을 들어야 돼요. 업무보증 설정이란 말이 뭐냐면 보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다가 사고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고 영업을 하라. 이것이 이제 업무보증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보증이 설정이 되면 이제 뭘 해주느냐? 등록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고 나서 업무 개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등록 절차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느 과목을 공부하든 절차, 그러면 이 흐름을 잡아야 돼요. 흐름을 잡지 않는 이상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흐름을 잡고 나서 하나씩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 요건, 기준을 구비하라 그랬죠. 근데 이 등록은 우리가 누구만 가능하냐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자연인 등록 기준, 이게 이제 뭐냐면 개인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가처할 등록 기준을 말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가져야 등록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가처할 등록 기준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자연인, 개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하고 대립해서 자연인, 개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개인들이 등록을 하려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이제 공인중개사일 것, 이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개설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이 공인중개사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있어야만이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을 불문하고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나라에서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등록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요건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 들어보셨죠? 이 실무교육이란 건 중개업을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에요. 중개업을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인데, 이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죠. 자,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등록이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무 빨리 받으면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예의가 있죠.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도 있죠.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 폐업하고 나서 다시 1년 이내 개설 등록하면 실무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폐업하고 1년 이내 등록한다는 것은 아직 감이 살아있잖아요. 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1년 지나면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이 이 중개인 있잖아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중개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류를 바꾼다. 종별을 바꾸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될까?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이 중개인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쭉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교육 받은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을 바꿀 때는 지금 개공 지위가 연속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종류를 바꿀 때, 우리가 이제 중개인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종류를 바꿀 때는 개공 지위가 연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을 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명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냐? 세 번째 요건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무소를 갖추지 않고 내가 우리 집에서 중개업을 하겠다, 그러면 등록을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사무소는 아무 때나 두면 안 되고, 일단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에 사무소를 둬야 되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대기 전의 건물이라도 준공검사랄지, 준공인가랄지, 사용 승인이랄지,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은 사무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중개사무소를 내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진짜 신축 건물이에요. 근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는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무소 내기에 너무 적합하다. 권리금도 없고 신축 건물에 깨끗하고 그 다음에 주변 개발이 되는 상태고,
자, 여기다 사무소를 내야 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안 올라갔다. 그래도 준공검사를 떨어진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중개사무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준공검사 사용 승인 이런 거, 이런 받은 건물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 검사를 할지 이런 것은 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할 것이 이 미등기 건물 있잖아요. 미등기 건물도 사무소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상태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도,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만 올라가 있으면 중개사무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물이랄지 불법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를 못 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 무허가 건물이랄지 불법 건축물에는 사무소를 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리고 건축법에도 적합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면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이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도 적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소는 또 추가로 공부할 것이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소유 아니어도 되고 전세랄지 임대랄지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유 건물이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전세나 임대해갖고 많이 사무소 내잖아요. 그죠? 또 사용대차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용권만 확보를 하면 되지,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니어도 돼요. 이제 본인 소유 건물에도 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면적 제한이 없다는 거 이제 또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면적 제한이 없다. 면적 제한이 없다. 면적은 크든 적든 다 중개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추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건이 뭐냐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결격 사유는 뭐 좀 이따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가 결격 사유는 뭐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아니어야 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죠. 제한능력자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제한능력자랄지 그 다음에 파산자랄지 수용자랄지 이런 것 같은 결격사유 있는 자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가찰 등록 교수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두 번째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 네 번째가 결격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